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Not My President's Day, 내 대통령의 날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반이민 행정명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는 대통령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부터 미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는 1000여 명이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펼쳤으며 이 자리에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의장이 참석해 미국은 모든 신앙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시위는 대통령의 날인 오늘도 이어져 맨하탄 컬럼버스 서클 인근에서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는 Not My President's Day, 내 대통령의 날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는 뉴욕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에서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한편 21일 발표될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한층 강화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7개국 국민 입국 불허를 유지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1일 발표될 새 행정명령은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한층 더 강화된 내용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문제가 됐던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 단속 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지역 경찰력을 늘리며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미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입국한 미성년 자녀의 미국 내 부모를 추방,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불법 체류 미성년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친지나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보호도 받지 못하게 하는 안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에 도착해 정작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비행기 탑승 전에 입국 금지자를 완벽하게 솎아내겠다는 구상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국무부와 백악관은 첫 행정명령 발표 직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 탓에 대혼란에 빠진 만큼 이번에는 행정명령 서명 후 7일에서 14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전국에서 체포된 680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은 현재 추방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체포 대상자 대부분이 중범죄자라고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무작위 추방 단속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 결과 전국에서 680여 명, 뉴욕주에서만 41명이 체포돼 현재 추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ICA는 680여 명 모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당국도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75%는 전과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 중 12명은 심각한 성범죄 전과자로 성폭행 3명과 아동 성폭행 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9명은 마약과 음주운전, 3명은 강도, 2명은 코케인 불법 유통과 판매 등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듯이 이번 단속은 중범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우선 추방 단속 대상으로 분류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언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18일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ICA 관계자를 인용해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은 현재 각 지역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이 가운데 추방된 케이스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무작위 추방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의 윤곽이 공개됐는데 벌써 논란과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법안은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과 가구 기준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수용 여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16일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장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빠르면 다음 달 중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민주당에 의해 지체돼 왔던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체 법안은 공개되자마자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 수를 급감하게 될 것이라는 논란 속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체 의료보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체 법안은 소득에 따른 세 공제가 아닌 연령 기준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연령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저축 계좌 확대 방안도 법안의 주요 내용이지만 의료비 저축 계좌를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세금 수입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관건입니다. 또 메디케이드 확대 의무화를 폐지하면서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대다수 저소득층을 주정부가 어떻게 수용할지도 문제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원하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도 내려간다고 말했지만 주정부의 보험 재정 압박은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퀸즈 지역 정치인들이 요식업계 인스펙션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치인들은 소기업 요식업계 업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론킴 주 하원 의원은 21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정부의 요식업 인스펙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초당적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정부의 인스펙션은 현재 소규모 식당들에게 불공정한 규제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스펙션 단속 때 주정부의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식당 업주와 종업원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소기업 업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김 의원의 플러싱 타운홀 기자회견에는 호제 페렐타 주 상원의원과 클라이드 베넬 의원, 스테이시 페퍼 아마토 주 하원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며 퀸즈 식당 업주들도 참석해 법안 발의를 지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정부 인스펙션을 미리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한인 식당 업주들이 없도록 미리 대비할 것과 위생관리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관련 규정을 완전하게 숙지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스쿨존 감시 카메라를 크게 늘리면서 과속 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교통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전역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 감시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티켓은 140만 건이며 일반 도로에서도 13만 7,260개의 티켓이 발부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감시 카메라를 지난해 140대로 늘리면서 전년도에 비해 적발이 36% 급증했고 도로에서 경찰이 직접 발부한 과속 티켓도 전년도보다 65%나 증가했습니다. 교통국 대변인은 과속 차량 단속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운전자가 속도를 줄일수록 교통 사망 사고는 훨씬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옹호 단체들은 시정부의 교통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속도로 출구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과속 차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동차협회 뉴욕 지부 대변인 로버트 싱클레어는 두 도로를 연결하는 경사로는 여전히 너무 짧아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며 속도를 줄이기에 충분한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정부의 비전 제로 캠페인 시행으로 뉴욕시 교통 사망 사고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교통 사망 사고는 지난해 144건으로 전년도 139건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뉴욕시 건물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보이지 않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내 모든 건물 입구에는 눈에 쉽게 보이도록 주소가 의무적으로 표시될 전망입니다. 주메인 윌리엄스 뉴욕시 의원이 상정한 건물 주소 표시 의무화 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1997년 제정된 법에 따라 건물주들은 건물의 앞쪽에만 주소를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건물주는 반드시 모든 건물 입구에 잘 보이도록 건물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처음엔 $250가 부과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50의 벌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에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하다 이번에 통과됐으며 시장이 서명하면 1년 뒤 시행됩니다. 조례안 추진 배경은 현재 건물의 주소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화재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2010년 발표된 연구 결과 맨하탄에는 건물의 절반가량에서 주소가 불분명하게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류어 보로장은 맨하탄은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고 찾기 전에는 찾기가 어렵다며 건물 주소를 명확히 표시한다면 응급 상황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총 320억 달러 규모의 10개년 시설 투자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공항과 포트 오토리티 버스 터미널 등의 시설 개선 등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16일 만장일치로 승인된 항만청 이사회의 투자 예산안에 따르면 320억 달러 중 295억 달러는 실제 재개발 공사를 위한 비용, 게이트웨이 부채 상환금 지원으로 27억 달러, 뉴욕과 뉴저지 주요 3개 공항에 116억 달러와 퀸즈 라과르디아 공항 터미널 B 신축에 4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뉴왕 리버티 국제공항 터미널 A 개선 공사와 JFK 공항 개수 보수 공사에 투입됩니다. 맨하탄 버스터미널 신축 예산 35억 달러를 포함한 100억 달러는 허드슨 강을 지나는 교량과 터미널 시설 개선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에도 한계에 이른 버스터미널 확장 공사도 불가피합니다. 신축 터미널 부지를 놓고 뉴욕과 뉴저지 정치인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맨하탄 웨스트사이드 8애비뉴와 42스트리트 사이에 짓기로 했습니다. 버스터미널 신축 예산 외에 괴탈스 브리지 개보수 공사 15억 달러, 베이온 브리지 재건축 예산 16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계획은 23만 5,4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임금은 200억 달러, 전체적인 경제 기여 예상치는 560억 달러가량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주택의 지하를 개조하고 합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시민주택계획자문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뉴욕시 관련 조례를 수정해 시내 3만 8천여 주택 지하 개조를 허용할 경우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주택 지하 개조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예상 유닛의 수와 지역을 지도로 예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크레인스 뉴욕이 추산한 결과 뉴욕시에서 개조 가능한 지하 주거 공간은 약 21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지에는 주거 공간으로의 개조가 가능한 지하실을 갖추고 있는 1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고 이 지역들은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하실을 개조할 경우 주택 모기지를 갚을 수 있는 추가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또 인스펙션을 받지 않은 불법 개조 주택을 합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다락방과 지하실에는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돈벌이에 급급한 집주인들이 불법으로 주택을 개조함으로써 심각한 안전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6년 만에 큰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 도로 곳곳에서 폭풍으로 인해 정전 등 대형 나무들이 쓰러지고 장애물들이 차량 위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쏟아진 폭우로 인해 405번과 90번 등 일부 프리웨이는 도로에 물이 침수되고 범람 피해가 잇따르면서 폐쇄됐습니다. 또 폭우가 쏟아지면서 LA 카운티 듀알테 지역 등 산간 지역에는 산사태와 홍수 등의 피해 우려로 200여 가구에 오늘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LAX를 포함해 오렌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여객기 25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으며 일부 지역은 이착륙도 금지됐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모래주머니를 배포했으며 놀이공원인 나츠베리팜은 오늘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반 로우 가주 하원 의원은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시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1월에 시행하는 선거일을 주 공휴일로 지정해 주민들에게 하루 동안 유급 휴가를 제공하자는 법안 674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투표를 할 경우 근무 시간 중에 시간을 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근무 시간 시작 또는 끝을 기준으로 최고 2시간 동안 유급으로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3월 31일을 민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세자르 차베즈를 추모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한 최초의 주입니다. 이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노르웨이 해안가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고래가 발견됐습니다. 태평양의 섬에서도 새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바로 사람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시의 소트라 섬. 최근 섬 주변 바다를 떠돌다 죽어간 고래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해부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래의 배를 갈랐더니 위장에서 폐 비닐을 비롯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Det ligger jo totalt kanskje 30 ulike plastposer. 폐 비닐은 물속에서 오징어와 비슷하게 보여 고래가 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위와 장 곳곳에서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이 쓰레기들 때문에 고래가 먹이를 먹지 못해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eg tror at hvalen har hatt det vondt. Jeg tror ikke at dette har vært noe behagelig å ha i magen. Og jeg tror at 태평양 중부 하와이 북서쪽에 위치한 미드웨이 환초.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의 주인은 라이산 엘버트로스라는 새로 무려 50만 마리가 서식합니다. 그런데 섬 한쪽에 죽은 엘버트로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해변 곳곳에선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워하는 새들이 발견됩니다. 죽은 엘버트로스의 배를 가르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가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Nobody's lived on this island for decades. This is all that has come in the stomach of birds. Adult birds bring it back. They feed it to their chicks. 플라스틱을 먹은 어미새와 새끼들이 영양실조로 시름시름 죽어간 겁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섬인데도 해변에는 갖가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대륙에서 해류와 바람을 타고 흘러 들어온 겁니다. We've seen debris that comes from North America, from Asia, from lighters to bottle caps to propane tanks to truck tires. 하지만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은 빙산의 일각일 뿐 바다로 들어온 플라스틱의 90% 이상은 쌀알보다도 작습니다. 미세하게 분해된 플라스틱 알갱이는 물고기에게 먹히거나 피부로 스며들어 번식력과 생존율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이런 물고기를 먹는 인간의 몸에도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5조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50년쯤엔 바다에 사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These ecosystems are very connected. If the oceans are in trouble, we humans are in trouble. We don't realize how much we're threatening our own existence. 노르웨이 고래와 태평양 엘버트로스의 떼죽음은 바다가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으로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확인하려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는 20일 오전 4시 30분 정의도 평화도 없다는 문구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는 유감이지만 알바니아가 세르비아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세계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해커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레코드는 16일 재정회계 감사 미팅에서 뉴저지주 잉글우드 소재 드와이트 모로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등 10명이 성적 조작 등의 부정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라비츠 학군장은 자체 고용한 외부 감사업체의 조사 결과 3천여 건 이상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이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성적을 임의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컬럼비아 대학이 277명의 공공보건대학원 지원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합격 통지서가 행정상의 실수로 발송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메일 발송 1시간 후 곧바로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정정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이 실수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커네디슨이 지난 2014년 맨하탄 이스트 할렘 주상 복합 아파트 폭발 사고와 관련해 1억 5,3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주 역사상 가스 노출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는 최고액입니다. 당시 5층 높이 아파트 2개의 동이 붕괴하면서 8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하는 큰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5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춥지 않겠으며 차차 흐려지면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가끔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